자, 통합과 징계. 과연 무엇이 속내인가? 요겁니다. 당내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다 나온다는 뜻일까요? 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 잠깐 들렸죠.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당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동들, 지속적으로 당대표 사퇴하라 또는 분당이 어떻다 저떻다 또는 당이 사당화되고 있다. 또한 이런 식의 비판들을 근거 없는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당의 단합과 정상적인 당무 집행을 갖다 저해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어떤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민주당 사안과 관련된 또 한 번의 미니 인터뷰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당내에서 좀 비명계로 꼽히시는 분들 중에 한 분으로 통상 언론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원욱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바로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앞에서도 영상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이 승리인데 이 승리가 당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하시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아니 당의 패배를 원한 겁니까? 이렇게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반론을 하신다면요. 당의 패배를 원한다면 선거 지원 나갔겠습니까? 개딸들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더라고요. 하여튼 버릇이 된 듯 하고요. 예. 우리 지역 지방의원들과 핵심 당원들이 모두 함께 나가서 선거운동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예. 몇 번씩이나 나가면서. 그렇게 당의 패배를 바란다면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전혀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선거 승리에 도취한다면 예. 앞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얘기였는데 그거는 선거가 끝난 직후 예. 이재명 당대표도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그렇습니다. 더 겸허하게 민심을 받들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좀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맥락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데 왜 저에 대해서는 개딸들이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개월이 남았는데요, 총선까지. 예. 진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넘어야 돼서는 10번도 넘어 보이고요. 그때까지 민주당이 무너진 도덕성,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자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총선을 위해서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좀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갤럽 조사 결과를 봐도 당 지지도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똑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몇 가지 지점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남 탓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것은 내 탓이다. 내가 먼저 자성하고 반성하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결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생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모든 것이 기승전 이재명 방탄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거 벗어났으니까 모든 것이 기승전 민생이다라고 하는 자세로 당을 좀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아주 시급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도덕성 신뢰를 떨어뜨린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가 김남국 의원 코인 예. 사태였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요. 이제 전체 회의가 남았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거든요. 김남국 의원 제명권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결국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개딸 그리고 예. 강성 유튜버들 문제 아닌가 싶고요. 이런 개딸과 강성 유튜버와 결별하기 위한
그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야 될 것이고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예. 이재명 당대표가 이장으로 있는 제명인의 마을의 이장직을 사퇴. 그거는 뭐 결의도 필요 없고 본인의 결단으로 당장 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강성 유튜버나 개딸들과의 절연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그 제 바람이고 그리고 민주당을 떠난 이탈 민주당층의 많은 요구들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해 주는데 혹시요.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강화됐다. 그 선거 이후에 그렇게 평가 나오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혹시 총선 승리가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을 혹시 하십니까?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 당을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당이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제가 언론에서 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없는 민주당으로도 안 되고 이재명만의 민주당으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예. 지금은 결국은 이재명 만의 민주당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이재명이 사당하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당하라고 하는 국민들의 불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덜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당대표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질문 좀 두 가지 남았는데 좀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한 1분 정도씩만 말씀하시면 딱 좋을 것 네. 같은데 우선 질문이 이게 준비되어 있는데 네. 지금 당내에서 이른바 이제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해서 뭐 징계 이런 얘기를 꺼내신 분이 여전히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징계한다면 이거 영광의 훈장으로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그 대통령 공약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6월에 이재명 당대표가 스스로 국민 앞에 한 대정부 질문 그 교수단체 대표연설 때의 약속이었고요. 예. 김은경의 혁신위의 1호 안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의원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건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부결시켜달라고 했던 분들이 당론을 어긴 문제고 가결은 큰 틀에서 이러한 큰 흐름에서 보면은 불체포 특권 포기가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징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몸담고 계신 지역구가 경기도 화성인데요. 혹시 당에서 지역구를 바꿔서 더 험지로 나가라 이런 요구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3선이 이상의 예, 의원들의 중진들 기득권 포기 대상으로, 이런 예. 것 사실 국민들이 많이 바람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인위적인 지역구 포기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신뢰받는 정당으로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결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결단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재명계 중진부터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판단을 해주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먼저 결단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 그 1년 6개월 전 지방선거 보궐선거 때 개항으로 그 당시 분당에도 선거가 예. 있었고 개항에도 선거가 있었는데 자기 워낙이 정치적 고향인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분당에서 출마하지 않고 개항으로 도망갔던 듯한 모습을 보였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난 험지로 가겠다라고 예.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시고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 중진 의원들이 나 험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설득을 해주신다면 5선 의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4선 의원들 많으시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험지 출마 선언이 먼저 첫 번째 핵심이고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해준다면 충분히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징계한다면 영광으로 알겠다. 그리고요, 이거 험지 출마에 대해서 그러면은 용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 그리고 친명계 의원들부터 험지로 가세요. 그러면 기꺼이 갑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인터뷰였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꼽히는 정성우 의원 영상이 잠깐 나왔었는데 약간 달라요. 이재명 대표는 약간 뭔가 통합 차이는 넘을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성우 의원은 약간 징계 필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소영주 부대변인.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성우 의원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드려야죠. 그럼 거기가 우선입니까? 거기가 상위법입니까? 당 대표죠. 근데 정성호 의원은 왜 그 얘기를 꺼냈을까요? 뭐 이제 개인적인 의견일 텐데 텐션을 주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큰 흐름은 이재명 대표가 원래 10월 5일 얘기가 나왔었죠. 지원 유세로 올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10월 9일 날 지원 유세 나왔는데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몸 상태도 있겠지만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과연 9일 정도 선거 때 유세를 나가게 되면 본인의 메시지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하다가 9일 날 나와서 예. 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는 말이 결국에는 통합 포용으로 가겠다라는 그냥 규정과 이른바 메시지입니다. 비명계 숙청 뭐 이런 거는 그건 없어요라는 뜻입니까? 예, 그럼? 그리고 당내 안에서도요. 아.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뭐 가결파 숙청이라든지 그런 말들이 이제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윤리심판원에 올라와 있지만요. 사실상 당론이라는 것은 없어요. 오. 그렇잖아요. 당론이면 당론이지 사실상 당론이라 해서 윤리심판에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 예, 절차상의 여러 가지들이 조금 뭐 제대로 이루어질 리는 없고요. 예. 저는 지금 이 통합과 어떤 포용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이제 혁신의 시대입니다. 혁신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하려면 그 안에서 내용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통합과 포용을 통해서 혁신에 그다음 넥스트를 가기 위한 결정을 한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영주 부대님 말씀은 이재명 대표의 말이 상위법이니까 그걸 들으세요. 정성호 의원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런데요. 지금 이원호 의원도 아까 제가 비명계 대표적으로 속하신 분이라고 소개 들었는데 다음 준비된 분도 이분도 비명계인데 지난 7월에 한 얘기하고 최근에 선거 뒤에 한 얘기가 약간 분위기가 묘하게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그냥 거대 정당에 있다는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한 지붕에서 같이 있으면서 매일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자리 싸움이나 권력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 그럴 바에는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부부끼리도 뭐 늘 생각하면 왜 이혼 생각 안 하는 부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혼을 합니까? 그냥 마음속에 그런 거고 불만이고 뭐 그런 거죠. 박원석 전 의원님, 이거 분위기 달라진 겁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일단 이혼 생각 안 하는 부부도 있고요. 일단 전제는 부부 이제 이혼 생각 안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같은 얘기로 들으셨어요? 유쾌한 결별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이제 당의 내용이나 갈등이 심하다. 근데 앞 7월달 얘기는 헤어진다는 쪽에 방점 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고 예. 이렇게 지지고 볶고 생각이 다르고 싸우느니 유쾌하게 결별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였고 지금도 그런 거죠. 오늘 어쨌든 얘기는 뭡니까? 이혼 생각 안 하는 부부 있냐? 그렇다고 이혼하냐? 이건데 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당내 친명 비명이 생각도 많이 다르고 때로는 뭐 결별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예. 결별이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그게 또 실행할 수 있겠냐. 저는 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께서 원래 거침없이 말을 좀 하는 편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반영이 돼서 저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지 특별히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화합을 얘기하는데 당 일각에서는 계속 징계를 얘기하는. 예, 정성호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약간 이제 역할 분담 같아요. 그러니까 당 역할 대표가 각박하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오. 그러니까 당 대표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되 또 한편에서는 지속적인 경고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과 징계가 그냥 다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일종의 이제 뭐 굿캅 배드캅 전략인 거고. 그래서 이제 비명계를 위축시키겠다 이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오히려 지금 윤리심판원에 올라가 있는 그 5명 의원에 대한 징계. 예. 물론 이제 윤리심판원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하라 마라 할 그런 저기는 아니지만 원론적으로라도 그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한다면 그건 이제 명시적인 통합의 그 시그널인데 예. 또 그건 아니시거든요. 그러게요. 그거는 뭐 알아서 이제 윤리심판원이 정리할 그건 텐데. 똑부러지게 뭐가 얘기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건 불가능하죠. 예. 누가 가결 부결 찍었는지 색출할 방법도 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아까 이상민 의원의 7월과 오늘 얘기 이거 같은 얘기입니까? 여기 박원석 의원 뭐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했는데 같게 들으셨어요? 다르게 들으셨어요? 별로 뭐 크게 차이 없다고 봐요. 오. 뭐 얘기하다 보면 이런 표현 저런 표현 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상민 의원의 생각은 생각이 다르면 갈라설 수도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실행에 옮기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뭐 원론적인 얘기를 그냥 하신 거라고 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굿캅 배드캅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징계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어쨌든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친명 비명 간의 엄청난 의견 차이를 그냥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민주당이 수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민주당 관련 주제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요. 이재명 대표 얘기인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무슨 재판 얘기가 있는데 오늘 뭔가 출석을 해야 되는 날인데 불출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이에요. 이거는 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잖아요, 이미요. 그래서 지금 8월 25일에는 재판 참석했고 단식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에 9월 8일에 재판이 있었고요. 22일도 있었는데 그때 재판이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 사정이 있다라고 재판부에서 받아준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단식 기간이었어요. 근데 단식 끝난 오늘도 재판에 불출석하니까 재판부가 날짜를 27일로 다시 한번 잡았는데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기일, 차후의 기일 27일인데 이때는 출석과 상관없이 진행합니다. 앞서서 8일, 22일 오늘은 진행을 안 한 거예요. 참석을 안 했으니까. 출석 안 했으니까. 근데 다음번은요. 출석하든 말든 그냥 진행합니다라고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이거예요. 민현주 전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 건강, 뭐 국정감사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어떤 이유로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자꾸 길어지는데 그럼 재판이? 원래 이재명 대표의 전략 중에 하나가 재판 지연도 있다고 여러 차례 뭐 언급도 됐었고요. 분석 평론가들이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예. 뭐 현실화되는 것이고요. 사실 선거법 재판이 좀 빨리 나오는 편 아닙니까? 그렇죠. 빨리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 단식할 때 그게 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뿐 아니라 재판 전반적으로 다 지연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 어떻게든 총선까지 끌어서 총선 결과를 보고 만에 하나 민주당이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구사일생의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그 전략을 이재명 대표가 좀 구사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법원에서 브레이크를 이제 제동을 거는 건데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죠. 계속 건강상이 예, 안 좋다, 뭐 국회의사 일정이 뭐 있다. 국감 때문에 네, 뭐, 예. 네. 그런데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게 계속 봐주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대법원장 부결할 때 물론 국민적인 여론의 반대도 있었지만 그런 논리도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부결하면서 전반적으로 법원의 기능을 좀 정지 내지 마비시키려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도 소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당당하다고 얘기한다면 전 재판에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임하는 게 제1야당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불출석 관련해서 두 번째 화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설명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소영주 부대변인 저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오늘 선거법 재판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불출석한 건데 오늘 이유는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국정감사 일정으로 불출석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도 안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국정감사를 출석을 해서 좀 진행하려고 했죠. 예. 지금 24일 단식을 했고 회복기에 있습니다. 예. 통상 이게 단식이 들어가면 2배 회복기가 필요하지요. 아. 그래서 이제 정치 일정 때문에 뭐 지원 유세도 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 재판도 짧게 받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그랬어요. 재판 연기 전략 뭐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민현주 전 의원님은 네.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라는 그러게 뭐 시각이었어요. 비판할 수도 있겠으나 예.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뭐 연기 전략을 한다 해서 뭐 그냥 몇 년씩 연기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법부에서 이미 판단한 것이에요. 예. 뭐 그럴 만한 이유니까 연기해주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감에 나가기로 해서 연기를 했는데 불출석했다. 그거는 제가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아마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재명 대표 쪽에서 건강 때문입니다. 그렇으면 좀 깔끔하게 이유가 되는데 국감 얘기를 꺼내놓는데 왜 국감에는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국감 얘기는 모두가. 미리 얘기를 한 것이죠. 아. 예, 일정이 있어서. 요거 포함해서 잠깐만요. 저 박원석 전 의원님 그때 손 드셨는데 이제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아니, 일단 재판을- 잠깐 하나 더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제작진이 하나 또 준비했는데 이게 재판이 오래 걸렸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 걸렸다 지금. 입시비리 뭐 감찰마 등등등. 2019년 12월 마지막 날 기소가 됐는데 1심은 올해 초 3년 더 걸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죠. 하여튼 요거 포함해서 박원석 전 의원님. 지금 뭐 민현주 전 의원님 그다음에 소영주 부대변인이 약간 갈리는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근데 재판을 연기하는 거는 피고인 입장에서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략이다. 네, 그거는. 변호인이 유능하면은 저렇게 끌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장관은 굉장히 유능한 변호를 쓴 것 지금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도 유능한 겁니까, 그럼? 저는 총선은 넘기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 재판의 특성상 1심 선고에서 만약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그게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게 대선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 선거 비용을 보전받은 400억을 민주당이 토해내는 굉장히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때문에 거죠. 1심만 선고에서 유죄가 나와도 당장 그게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은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의도는 총선 이후 1심 나오는 걸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생각이 있을 거라는 저는 겁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당사자나 변호인들이 할 거라고 보고요. 오. 근데 이게 이제 선거법 재판은 원칙이 예. 신속 재판을 하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선고가 나야 되는데 이미 1년쯤 됐어요, 지금. 근데 재판부도 사실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사실은 있기 이게 때문에 다른 선거법 재판에 비해서 늦어진 아니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결국에 특혜 주는 거 아니냐 논란이 나올 수가 있어서 더 미루기는 어려울 거고 예. 그래서 차기 재판 기일부터는 그냥 저는 강행을 할 거라고 봐요. 하겠다고 네, 강행을 할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재판 결과가 나올 건지 미지수입니다. 연내. 왜냐하면 제1야당 대표고 또 지금 정세가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선거 앞두고서 이 재판부가 과감하게 그 선고를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유석 대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그렇게 나오면 판사가 아니죠. 오, 판사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입니다. 일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이걸 정치 상황 봐서 연기한다는 말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이걸 엄정하게 생각하고 예. 법을 들고 뭔가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들이 지금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법을 어기면은 엄청나게 준엄하게 예. 형을 이렇게 선고하면서 예. 본인들은 정작 법을 어기면서 정치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빨리 1심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잠깐 예, 최영재 드리면 부대변인.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고 뭐 이제 예. 윤희석 대변인 말씀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실상 재판을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증인만 5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들이나 이런 재판이 일반 어떤 선거법 재판처럼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 재판부도 지금 좀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 증인들 불러서 다 확인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일반 재판보다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박원석 전 의원님이 가장 예리한 분석과 전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요거 총선과 관련해서 그 이유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그러면서 유능하다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앞서서 재판이 3년 넘게 걸린 조국 전 장관 얘기 아까 잠깐 화면에 있었는데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딸 기소됐잖아요.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엄마 학교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엄마가 표창장 주니까 그걸 받아서 제출했는데 그게 표창장이 문제가 됐다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 뭐 학교도 우사면허도 이제 박탈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애비 입장에서 모든 걸 떠나서 이제 속이 상하고 그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기소까지 되었으니까 더 마음이 상하죠. 또 조만간 제 딸도 조만간 법정에 서야 되는데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화가 많이 나죠. 미현주 전 의원님 화가 많이 났다고 얘기를 한 조국 전 장관. 뭐 부모와 딸 관계에서 전반적인 저 상황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부모의 욕심으로 자식이 그걸 받아서 뭐 입시에 활용을 했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그 말한 대로 그 표창장이 정말 중요한 이 핵심 요소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화내기 전에 부모로서 국민들께 반성하는 모습을 먼저 좀 보이면 어떨까.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동정표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민주당 지지층들은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겠지만 사실은 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이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야권과 관련된 얘기로 쭉 좀 이어가 봤고요.